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의료 AI 섹터 소식과 뉴스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세계 최고 의학 저널이 의료 AI 효과 증거 없다는 논문을 게시했고 유타주에서는 AI 처방 시스템이 강제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릴리의 비만 알약이 노보노에 비해서 처방이 밀리는 모습이 보여져서 노보노와 힘스가 떡상을 하고 릴리는 전날 하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소식과 뉴스들 보기 전에 오늘 주요하게 다룰 템퍼스랑 힘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템퍼스 잘 반등 나오는 것 같다가 다시금 하락을 보이면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50선은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회사의 문제는 아니었고 지정학적 이슈와 계속 딸려있는 이 공매도가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2월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템퍼스와 아스트라제네카와 파토스 AI가 지금 결합해서 만들고 있는 그 AI 모델, 그게 윤곽이 좀 드러나야 좀 뭔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템퍼스는 우선 이 매출이나 순이익의 턴어라운드는 증명하려면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템퍼스 이렇게 매출 뛰어오르는 성장률이 엄청나게 큰데 그거에 반영이 너무 안 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 24년 보시면은 적자가 확 늘었죠. 이때 이제 인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 인수 효과로 이렇게 뛰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장은 지금 시장에서 먹히지가 않습니다. 조금 어차피 뒤로 가졌기 때문에 그 AI 모델과 FDA 새로운 승인이라든지 보험 수가 뭐 그런 소식들이 떠야만 점프해서 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없을 때 동안은 그냥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정말 미래를 보고 이 회사의 비전을 느낀다면은 이런 전략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지금 이 적자 기업에 대한 그 미래의 꿈, 미래에 얘네가 이만큼 돈을 벌 거다, 그런 거에 지금 투자를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자 폭이 계속 크거나 빚이 많거나 뭔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데는 계속 주가 상방이 막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올라가면은 공매도들의 먹이가 돼서 두들겨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가다가도 못 가고 힘이 없으니까 꺾여 내려오고 지정학적 이슈까지 불어온 데 이어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뭔가 증명을 해내줘야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매출에 직접적으로 오는 그런 질 좋은 소식들이 떠야지만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인 거는 새로운 의장이 오면은 금리가 인하될 거다, 그런 곳에 베팅이 좀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소형주, 일명 잡주들, 이제 적자 기업들, 러셀에 있는 그런 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날뛸 수 있는 그런 판이 깔릴 거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템퍼스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와도 못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뭐 매출에 대한 본질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소식은 사실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가늠자는 될 수 있는데 당장 팡팡 꽂히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가 지금 올라가는 거는 내가 원래 10만원에 팔던 거를 물량이 병목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거를 20만원 불러도 사가고 30만원 불러도 사가고 60만원 불러도 지금 팔 게 없어가지고 난리가 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에 실적은 그 매출 성장, 뛰어오르는 그런 순마진이나 이익들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이 조금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소식은 사실 없어요. 템퍼스에서도 매출 관련된 거를 뒤로 좀 숨깁니다. 이게 이제 빅파마에서 템퍼스한테 이거는 좀 비밀로 해달라,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래서 안 나오는 거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실적 발표 때는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다려지는 게 1분기 실적입니다. 아마 그거 따라서 변동폭이 되게 클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대형주들도 뭐 실적 잘 나오면은 위로 막 10% 20%못 나오면은 아래로 10% 20% 내려가는 것처럼 이 템퍼스 또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1분기 때 템퍼스한테 원하는 것들이 조금 던져져서 나오면은 이 비이상적으로 높은 공매도가 걷어들여지면서 한 번에 조금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장기적으로 이 템퍼스나 의료 AI 섹터에 비전을 믿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은 퍼포먼스를 나중에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계획했던 것 중에 좀 늦어졌을 뿐이지 깨진 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말하는 장기라는 게 3, 5년 뒤입니다. 제가 우주 섹터도 3, 5년 뒤를 보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이렇게 쫓기면서 투자하진 않습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로 큰 비중을 가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심리적으로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려오는 중간 어디쯤에서 이제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변경이 생겨서 시간이 더 걸리겠다면서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저는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계열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것 따라서 투자 포인트는 당연히 다르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소식들을 챙겨보면서 관점은 개개인마다 좀 다르게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또 공매도로 핫한 종목이 힘스입니다. 이 힘스는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힘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자
달성한 기업이에요. 성장률도 굉장히 가파르고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성장이 일어났던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에 가장 한몫했던 게 이제 노보노디스크와의 비만약이죠. 그래서 그것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휘청휘청합니다. 힘스를 오래전부터 아마 투자하고 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힘스가 차트가 지금 짧게 갖고 왔는데 이제 길게 보면 이래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출렁임이 뭐 이거 견디기가 사실 조금 힘든 정도의 출렁임이거든요. 위아래로 막 50% 100%씩 왔다 갔다 한 거라 굉장히 진짜 익사이팅한 차트입니다. 근데 힘쓰는 직접 투자해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진짜 힘들었던 게 이제 본질이 흔들리는 걸로 이렇게 흔들린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털려 나간 분도 많고 단타 접근했다 물려가지고 오래 고생한 분도 많고 진짜 많이 먹은 분도 많고 레버리지 해가지고 인생 역전하신 분들도 꽤나 있을 거예요. 이거 흐름 한번 잘 탔을 때는 여기서 사고 여기쯤에 팔고 뭐 그래서 또 안 보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또 사고 이쯤에서 팔고 이런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여기서 막 2배 물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손절한 분도 꽤나 많이 봤고 진짜 여러 케이스를 봤습니다. 이 차트에 희노애락이 담겨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노보노디스크와의 문제가 터지고 소송 막 터지고 시장도 당연히 안 좋고 지정학적 이슈도 불어오면서 거의 고점에 물린 분들은 거의 끝났을 정도의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노보노와의 완만한 그런 합의로 인해서 뻥 뛰어 올랐고 조정받다가 이제 펩타이드 호재로 여기까지 또 점핑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이너스 3.31 이 정도로 약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정도면 약조정입니다. 이 아래서 위까지 거의 60%인가 한 번에 뛰어 오른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조정은 살짝 애교 수준이고요. 근데 지금 힘스가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힘스가 이렇게 내려왔던 본질적으로 악화됐던 게 해소가 됐는데 이 공매도는 지금 33.82%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터트려야 된다. 좀만 40불 대 여기까지만 올려놓으면 얘네 어쩔 수 없이 쇼커버 터져야 된다. 쇼스키즈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지금 야 좀만 더 사줘라. 좀만 더 사주면 갈 수 있다. 사고 홀드해라. 그러면 스키즈 현상 나오면서 이게 60불은 그냥 쉽게 무난하게 갈 수 있다. 뭐 2배 금방 간다. 좀 이런 논리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주주들이 되게 힘을 좀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이 커뮤니티 상에서 그렇게 으쌰으쌰 하는 게 굉장히 좀 효과가 크거든요. 근데 힘쓰는 그런 근거들을 뒷받침할 좋은 소식들 호재를 안고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와중이어가지고 이거 진짜 될 것 같은데 해서 이거 노리고 이 포인트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걸고 막 사고 있는 분 많고 레버리지 샀다고 인증하는 사람도 많고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SNS에서 그런 불어오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좀 재밌게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만 좀 참전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만 더 상승시켜 준다면은 진짜 노려볼 만한 투자 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봐보자면은 S&P나 이제 나스닥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죠. 근데 의료 AI나 헬스케어는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주 의료시장 섹터에서 뭐 핫했던 거는 당연히 비만한약 얘기입니다. 여기 아마존도 뛰어들고 막 이랬어요. 그런 와중에 또 다른 데서는 의료 AI 경고 논문까지 나오면서 섹터 전반에 조금 개별주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호재 악재가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좀 복잡한 한 주였습니다. 이제 섹터 뉴스를 한번 봐볼 텐데 GLP 비만한약 전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일라일릴리의 비만 치료 알약 파운다요의 출시 2주차 처방 건수는 3,707건에 그쳤다고 해요. 반면 같은 기간 노보노디스크의 구강 위고비는 18,410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릴리 처방 규모가 노보노의 약 20% 수준에 머문 셈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뜨자마자 주가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일라일릴리는 마이너스 4% 하락했고 노보노는 7%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노보노와 파트너십 함께 가는 이 힘스는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힘스도 8%인가 막 7% 올랐습니다.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노보노디스크가 선발 우위에 있습니다. 구강 유고비는 파운다요보다 3개월 앞선 25년 12월 FDA 승인을 받고 26년 1월에 출시됐습니다. 출시 3주 만에 주당 5만 건 처방에 도달할 정도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와 처방 관성을 선점했어요. 릴리는 이미 견고하게 구축된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형국이라서 그렇습니다. 파운다요 자체의 약점과 규제 리스크도 있습니다. 임상 결과 파운다요의 평균 체중 감소율은 12.4%로 위고비나 젯바운드보다 낮았어요. 또한 FDA 승인 당시 심장, 간, 위장관 관련 안정성에 대한 추가 임상 제출 조건을 부여하여 투자 심리에도 부담을 주었습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 크리스 쇼트는 이러한 파운다요의 느린 출발이 예상 밖의 일은 아니라고 분석했고 노보노의 선발 우위와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차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데이터는 출시 초기의 단기적인 지표이므로 향후 3-4주 연속 추이를 지켜봐야 실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한 노보노디스크와 힘스의 관계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 과거 컴파운딩 약물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였던 두 회사는
26년 3월 전격 화해하며 파트너십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힘스가 노보노의 아군으로 돌아서면서 노보노의 주가 상승이 힘스의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보노가 가면 힘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보노의 호재가 터지면 힘스도 따라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둘이 엮였어요. 원래는 둘이 이제 치고 받아가지고 힘스가 저렇게 아픈 건데 다시금 화해를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떨어졌던 이유가 사라졌으면 올라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 와중에 공매도가 저렇게까지 끼어있다. 이거를 맛있는 모멘텀으로 보고 야 이거 터트려야 된다. 지금 이런 것들이 투자 논거로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터지면은 하루에 막 20% 이렇게도 쉽게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거 터져서 상승하면 공매도 있는 사람이 쇼커버를 합니다. 상한하고 상한하면 또 오를 거 아니에요? 또 오르면 상한하고 또 오르면 또 상한하는 물량이 계속 나와서 이게 선순환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게 꽤나 많습니다. 이제 이 비만약 시장이 주사제에서 알약으로 판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사보다는 먹는 알약이 훨씬 접근하기 좋죠. 그래서 주사제 시장에서는 릴리가 강세를 보였으나 알약 시장에서는 노보노가 선발 우위를 확실히 점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노보노가 계속 이런 우위를 지고서는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힘스도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늠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보노가 아마 호재로 올라오면 힘스도 힘을 같이 받을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노보노가 또 안 좋은 소식이 뜨면 힘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고착화될 경우 섹터 내 밸류에이션 재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러닝 시즌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릴리도 이 비만약에 너무 비중이 높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계속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찍는 날이 4월 28일인데 오늘도 릴리에서 회사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릴리가 지분을 갖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 회사도 이제 경구용으로 먹어서 암을 좀 치료하는 아직 일상에서 넘어오지는 못한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운다이오의 초기 부진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환자와 의사들이 이미 익숙해진 처방 경로를 바꾸는데 더 높은 효능이나 편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에요. 릴리가 처방 회복을 위해 어떤 마케팅 전략이나 추가 데이터를 내놓는지가 관건일 거고 4월 29일 예정된 릴리의 실적 발표에서 알약시장 점유율 탈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노보노 투자자나 힘스 투자자나 릴리 투자자나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이 락인이 됐을 때 잘 옮겨가질 않아요.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뭐 아이폰이 뭐가 좋아졌고 성능이 올라갔고 카메라가 좋아졌네 어쩌네 해도 그냥 쓰던 사람은 엔간하면 삼성 씁니다. 애플 쓰는 사람도 엔간하면 애플을 써요. 그래서 그거를 옮기기에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당연히 편의성도 들어가요. 내가 쓰던 게 편하니까, 뭘 하기 편하니까가 있는데 이 편의성을 증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대체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힘스 투자자들의 논리입니다. 이제 저는 힘스를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는 아니지만 그런 점에 저도 공감하고 투자 포인트로 잡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로는 파운다이오 처방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할 경우 노보와 힘스의 주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텔레헬스 및 빅파마의 마진 압박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것도 리스크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해볼 거는 파운다이오의 3, 4주차 처방 데이터 추이와 4월 29일 릴리의 실적 발표, 5월 6일 노보노디스크의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따라서 저 많이 쌓여있는 공매도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의료 AI의 신뢰성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성능 지표가 아닌 임상 결과로 증명하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냥 얘기 나온 게 아니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이 의료 AI 섹터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를 담은 에디토리얼과 연구 논문을 동시에 게재했습니다. 에디토리얼은 의료 시스템 전반에서 AI 도구의 채택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으나 정작 환자와 의료진, 의료 시스템의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증거는 여전히 희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요구사항은 명확했는데 AI 우수성에 대한 주장은 단순한 기술적 성능 지표가 아닌 실제 임상 결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규제 당국이 전향적 임상 효과 근거를 요구하는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게재된 연구 논문에서 미시간대의 제나윈스와 토론토대의 안나 골든버그 교수는 문제는 모델의 부재가 아니라 AI가 실제로 의료 현장을 개선하는지에 대한 평가 시스템 부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에디토리얼은 게재 직후 학계의 영향력 지표인 알트메트릭 167을 기록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다뤘던 오하이주 주립대 설문이 소비자 레벨의 불신, 이 신뢰도를 보여줬다면은 이번 경고는 학계 레벨의 공식적인 불신을 의미합니다. 두 흐름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래서 의료 쪽이 좀 힘들거든요. 한쪽에서는 이런 혁신을 주장해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조심성이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불신들과 검증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기업은 두 종류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임상 근거 없이 AI 수사하기만 의존하는 기업은 밸류에이션 할인이 심화될 것이고, 반면에 이런 템퍼스나 나테라나 수만 명 이상의 실제 환자 데이터로 임상 결과를 증명한 기업은 오히려 시장 내 포지션이 강화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옥석 가리기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추가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규제와 의심이 강해질수록 진입장벽은 높아집니다. 해자는 더 높아지고 이미 검증을 마친 선두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서 좀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로 보자면은 섹터 전반에 압박이 있습니다. 의료 AI 전체에 대한 밸류에이션 할인 분위기가 형성돼요. 단기적인 주가 압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펼쳐지고 있죠,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출시 지연입니다. 규제 당국의 임상 근거 기준이 강화될 경우 신규 제품의 시장 출시 타임라인이 예상보다 늦어질 위험이 있어요. 애초에 의료 쪽은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굉장히 해자성이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뚫고 뭔가를 해낸 기업은 뭐 임상 하나 통과하면은 막 3, 40%씩 두세 배씩 올라가는 게 의료 섹터이기 때문에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도 엄청 크고 한번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모니터링 포인트로는 FDA의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입니다. AI 의료기기에 대한 FDA의 임상 근거 요구 수준이 실제로 상향되는지 한번 봐야 되고, 근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좀 풀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서 뭐 저런 것들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런 문제제기 논문이 주요 의료기관이나 이제 정책 입안자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뭔가 정책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린다면은 그건 좀 큰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투자를 지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거에 연이어서 유타주에서는 AI가 의사 없이 처방을 내리던 게 강제 중단됐습니다. 유타주 의사면허위원회가 AI 기반 처방 전 갱신 관리 시스템의 즉각적인 운영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AI 챗봇 운영사인 닥트로닉이 유타주 AI 오피스와 함께 구축한 이 시스템은 의사의 개입 없이 200여 개의 약물에 대한 처방전을 자동으로 갱신했다고 해요. 면허위원회는 해당 시스템이 실제로 가동될 때까지 그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혁신을 가로막는 이런 규제들이 여기에는 틈틈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막 풀 수도 없는 게 이제 헬스케어 쪽은 사람 생명이랑 사람 건강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막 쉽게 혁신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기간이 많이 들고 혁신이 더뎌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이처 메디슨의 증거 요구가 학계의 학술적 경고였다면은 유타주의 강제 중단 조치는 규제 당국의 실질적인 행정 집행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AI 분야의 규제 공백이 실질적으로 닫히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어요. 힘스의 AI 활용 전략 역시 이러한 규제 강화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반면 템퍼스나 나테라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FDA 승인 경로와 임상 검증을 거쳐 구축된 플랫폼이라 규제가 까다로워질수록 후발주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이미 검증을 마친 기존 플레이어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나테라도 계속 공부하고 추적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예시로 넣어놨고요. 굳이 이 두 개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미 FDA 승인과 임상 검증을 마쳐가지고 이 필드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그거 자체로 해자성의 하나는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로는 유사한 규제가 다른 주나 연방 레벨로 확산될 경우 의료 AI 섹터 전체에 아마 영향을 끼칠 거예요. 이렇게 규제로 뭔가를 계속 때리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눌릴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막히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투자 시나리오에 어느 정도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긴 거의 규제나 이런 행정, 입법 그런 게 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FDA 승인 하나에 막 날뛰는 이유가 그 이유기도 합니다. 일단 이게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니터링 해봐야 될 거는 다른 주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AI 처방 시스템 규제 움직임과 AI 의료기기에 대한 FDA 가이드라인 발표 여부를 좀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워낙 주마다 다르잖아요. 통합적인 FDA 분위기는 좀 풀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걱정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다음은 템퍼스의 협력 소식입니다. 템퍼스와 USC 케크 의과대학이 정밀 의료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150만 명의 방문객을 보유한 거대 의료 시스템과의 파트너십이고, 이번 협력은 임상검사, 유전체 프로파일링, 임상시험 매칭, 케어계 알림 및 공동 연구 등 총 4개의 영역을 포괄한다고 합니다. 케크의 최고 혁신 책임자는 이번 협력의 목적이 연구와 임상 케어 그리고 혁신 우선순위의 일치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있을 실적 발표는 최근 의료 AI 섹터를 향한 학계와 규제 당국의 의구심에 대해 템퍼스가 어떤 수치와 대답을 내놓을지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좀 가장 중요해서 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시장이 요구하는 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 주 뉴스들과 템퍼스의 연결고리를 보자면은 네이처 메디슨이 제기한 임상 결과로 뒷받침된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는 현재 템퍼스가 걷고 있는 행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템퍼스의 얼러트 트라이얼은 이미 미국 심장학회지에 게재되었고, 최근 AACR에서 발표된 31개의 초록은 14만 명 환자 이상의 실제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타주의 AI 처방 강제 중단 사태가 검증되지 않은 AI의 위험성을 보여주었다면, 템퍼스는 처음부터 FDA 승인 경로와 철저한 임상검증 위에서 플랫폼을 구축해왔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료 AI라도 결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USC와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계약 추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존의 중심축이던 빅파마를 넘어서 병원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고객 카테고리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신호를 볼 수 있고, 이는 데이터 소스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매출 유지율을 높이는 새로운 경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매출 유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템퍼스는 120%가 넘는 좀 높은 수준의 매출 유지율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도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 시스템 파트너십은 빅파마와의 협력과는 수익 구조가 다릅니다. 빅파마가 데이터 라이선싱을 통한 고마진 구조라면, 병원은 검사 볼륨과 활용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규모의 경제 구조입니다. 따라서 USC의 150만 방문객이 실제 검사 볼륨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거를 이제 실적 발표 때 진단사업부의 성장률, 데이터 및 앱사업부의 성장률과 병행해서 살펴보고 검토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두 사업부가 동반 성장할 때 템퍼스의 수익 구조는 진정한 영업 레버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템퍼스는 어쩔 수 없는 성장주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사업부는 당연히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데이터 및 앱 사업부의 성장률, 마진율,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진단 사업부는 그냥 기본으로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꺾이면 안 돼요.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국밥처럼 딸고 가는 거고, 이 데이터 및 앱 사업부의 성장률과 마진율, 이것 따라서 굉장히 흔들릴 수 있으니까 실적이 잘 나왔어도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딱 3분기 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첫 조정 에비타 흑자 전환을 이뤘는데 이 데이터 및 앱 사업부의 성장률과 마진율 하락으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꺾여 내려온 거니까요. 이제 리스크로는 이런 협력이 실질적인 매출 기여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갭 기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또 부담이고, 이 제프리스의 $35 매도 의견 논거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이처 메디슨의 보도로 형성된 의료 AI 섹터의 저평가 분위기가 단기 주가에 압박을 좀 주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는데, 뭐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은 소식들만 더 크게 와닿고 보이는 것처럼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뭐가 때려 맞으니까 조금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 퍼포먼스가 굉장히 약하죠. 모니터링 해봐야 될 거는 당연히 이제 1분기 실적과 그 실적 이후에 아크의 행보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 총 계약 가치, TCV 업데이트 이것도 최우선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봐야 될 포인트가 한 두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면은 좀 빠르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실적 시즌에 여행을 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좀 늦더라도 정리되면은 커뮤니티 게시글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힘스 소식입니다. 이제 저번 주 한 주간 힘스가 계속 급등했던 이유는 이 노보노와의 합작입니다. 한 주간 힘스의 움직임은 연쇄 반응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일라일리의 알약 처방이 부진하자 노보노디스크가 반사 이익을 얻었고, 여기 반사 이익 얻으면 노보노의 공식 파트너인 힘스가 그 수혜를 고스란히 이어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두 회사는 힘스의 GLP-1 조제 약물을 불법 홍보라며 고소했습니다. 26년 3월에 또 전격 화해를 해서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이 둘이 이러는 바람에 이제 주주들만 죽어났죠. 노보노의 편에 서기로 한 힘스의 선택이 이번 주 릴리의 부진 속에서 좀 빛을 발했던 거예요. 근데 빛을 발했다기에는 이것 때문에 지금 깎여 내려온 주가가 얼만데 이걸로는 좀 어림없긴 하죠. 그래서 이번 힘스의 상승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또 한 번 그냥 왔다가 휩수했다가 야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좀
불안을 느끼는 예전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 이유가 되게 근본적이고 좀 확실해요. FDA의 펩타이드 재검토와 릴리의 부진과 노보노의 약진, 그리고 JP모건의 비중 확대 개시, 이것들이 맞물렸습니다.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35달러를 제시했어요. 힘쓰를 단순한 조제약 판매처가 아닌 거대한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재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노보노 소식과 저번 주에 다뤘던 FDA 펩타이드 규제 완화 조짐이 이 세 개가 함께 맞물려 작용해서 본질적인 상승을 불러온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테마성으로 휙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뭐 이러기보다는 그냥 좀 조정받다가 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랠리는 규제 완화와 노보노 처방 우세가 합쳐진 결과물로 좋은 상승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유타주의 AI 처방 강제 중단 사례는 힘스에게도 간접적인 리스크입니다. 이제 힘스가 AI 도구를 처방 경로에 본격적으로 통합하려 할 때 규제 환경이 예상보다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타주의 AI 규제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텔레이스 플랫폼은 AI 기반 처방 보조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데, 의사의 개입을 배제하려는 시도에 규제가 걸리면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단기적인 것보단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이 힘스는 노보노와의 정품 유통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리스크를 상당 부분 상쇄해주는 영리한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실적 발표 때 실제 수익성들이나 어닝콜 때 CEO, CFO 뭐 그런 경영진의 입일 것 같습니다. 리스크로는 급등에 따른 과매수 부담이 좀 있습니다. 오늘 조정 받고 있는데 조정이 생각보다는 좀 약해요. 좋은 의미죠. 그리고 노보노 파트너십의 마진은 기존 조제약 대비 현저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큰 압박이긴 합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야, 아마존에서 딸깍하면 어차피 다이어트약 오는데 힘스 구독해서 뭐하러 거기서 그렇게 하냐, 그냥 아마존에서 사면 되지 라는 논리가 있고, 그 논리의 말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주목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해봐야 될 거는 FDA 심사와 파운다이오 데이터,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올지, 그거랑 실적을 좀 봐야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끝내보자면은, 이번 주 의료 AI 섹터에 불어온 거는 의료 AI에 대한 의심이 학계와 규제 당국에서 동시에 공식화됐다는 점이에요. 이제 한쪽에서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논문을 발표하고, 한쪽에서는 주 당국이 검증 없는 AI 처방을 강제 중단시켰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더 강해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의료 AI를 쓰면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필연적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변화의 흐름으로 좀 흘러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투자 시기열을 좀 조정은 해야겠죠. 이제 정책에 반하는 투자는 진짜 좋지 못한 투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서 내 투자 시나리오의 시기열을 좀 조절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도 함께 이루어지는 게 저는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그냥 소량으로 담아놓고 모른다 하고 안 보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씩 모아가는 긴 기간 동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뭐 그런 방법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조정하면서 조절하던가, 뭐 그런 방식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는 두 종류의 기업으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증명이 안 된 AI 주장 기업들, 이런 것들은 규제 강화와 학계 불신으로 주가에는 계속적인 하방을 불러올 거고, 임상 결과로 뒷받침된 데이터 기업들은 규제가 강해질수록 진입장벽이, 해자가 높아지므로 오히려 포지션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빅파마나 여러 기업들도 뭔가를 사서 쓰거나 했었을 때 이런 규제를 통과하지 못한, 괜히 나중에 말 나와가지고 뭔가 틀어질 수 있는 것들을 아예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부의 인증받고 뭔가가 된 그런 기업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렇다는 거는 이제 기업에게 가격 결정권이 어느 정도 좀 더 높게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템퍼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제 환자 데이터로 임상 결과 근거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에 대한 의심이 높아질수록 검증된 데이터와 규제 준수 위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결국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 투자를 하는 거겠죠. 주가와는 별개로 템퍼스가 보여주고 있는 횡보 자체는 차곡차곡 좀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뭐 임상 자료도 있고 FDA 승인도 있을 거고, 논문이라든지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그런 빅파마들의 증언, 뒷받침되는 매출, 성장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주가는 내려간다 한들 회사는 좀 잘 가고 있는, 결국에 이게 평균 회귀를 통해서 이 중간 어딘가에서는 만나지 않을까, 뭐 저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장기로 보고 가고 있습니다. 왜 장기로 보냐? 이런 소형주, 성장주, 적자 기업은 장기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시장의 선택을 받아서 주도주로 갑자기 올라와서 막 날아간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 우리는 신나하면서 언제 팔지를 기다려서 팔면 돼요. 내가 생각한 기업의 가치보다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덜어내고 수익 실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주도주로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을 어쨌든 짧게 해주는 거는 내가 들고 있는데 갑자기 흐름 타서 가는 경우, 장기로 봤지만 중장기라든지 단기로 바뀌는 순간이 이제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진짜 뭔가 흐름 타서 본질의 변화를 이루면서 가면은 반려 주식으로 가는 거고,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막 너무 시장의 과열로 고평가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면서 그때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당연히 변경해야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템퍼스 주주시거나 의료 AI 섹터 투자하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